안녕하세요. 저희 외관중 학교 한문을 담당하게 된 김진훈입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해야 되는데 연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학습 과제를 하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문 학습 과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 위주의 영상을 보고 그거랑 관련된 과제를 하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정규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실제 이제 한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배워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한자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자가 어려운 이유. 한자가 왜 어려운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한번 넘겨짚고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한자가 가진 이미지입니다. 한자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에요. 재미없습니다. 한자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한 글자 하나, 한 글자, 한글에서는 다 외우기 쉽습니다. 한자는 하늘천, 땅지, 무슨 글자인지, 획순이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다 외워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은 알 수가 없어. 억지로 외워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자 읽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죠. 귀찮습니다. 획순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글자, 이런 글자, 거북이, 이런 글자, 용용자, 이런 것들. 귀찮아요. 한 글자 쓰는데, 64획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귀찮습니다. 중국어예요. 실제로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곳이 중국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썼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중국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굳이 쓸 필요 없다. 옛날 말이다. 현재는 지금 이제 한글을 쓰는데 왜 지금 한자를 쓰냐. 그런 말이겠죠. 옛날 말이다. 한자가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고양이가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물을 마시고 있죠.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뇌 속에 어떤 단어를 떠올립니까? 물을 마시다를 떠올려요? 아니면 음수를 떠올립니까? 정상적인 이제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한국어를 처음 배운 사람이라면 물을 마시다를 떠올리는 게 가장 보편적일 겁니다.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머릿속에 음수라고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수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한자를 배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처음 배운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모국어가 한국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한국어로 이루어져요. 걸을 때도 단어를 걷는다라고 머리에 넣죠. 설거지 할 때도 설거지라는 단어를 머리에 넣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이 한국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한국어를 표시하는데 용이하지가 않아요. 한글이 용이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한 한국어를 소리대로 적을 수 있는 건 한글이고 한자는 생각한 한국어를 그대로 적어낼 수가 없어요. 소리가 있긴 한데 왜 그럴까요? 왜 소리대로 적을 수가 없을까? 소리대로 적을 수 없다는 의미가 뭔지 알려면 우리가 말과
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과 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말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나오는 언어를 얘기해요. 네. 그리고 글은 실제 손으로 쓰는 것들, 그리고 프린팅 되어 있는 것들, 글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글 또는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한글입니다.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한글이에요. 일본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여러분이 뭐 일본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가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 히라가나, 카타카나 뭐 이런 거예요. 뭐 이거 아이웨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영어는 알파벳입니다. 중국어는 한자예요. 중국어는. 근데 말과 글이 이렇게 이제 한국어 한글로 연결돼 있다는 거 사실 감이 안 올 거예요. 왜 뭐 이게 뭔 말인지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은. 한 번 더 뒤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말과 글입니다.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말 같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 안에 있는 말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예요. 근데 그 한국어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이 기록된 문장은 한글입니다. 한글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알파벳으로 쓰여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은 한국어고 알파벳에 쓰여진 매체, 쓰여진 문자는 알파벳인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오나요?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영어 있습니다. 영어가 I love you 있어요. I love you 영어입니다. I love you 영어 영국인 있어요. 미국인이랑 영국인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입니다. 영어. 근데 표기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I love you I-L-O-V-E 뭐 Y-O-U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I love you 네 번째 I love you 한번 봅시다. I love you. 자, 이거는 한국어 아니죠? 한국어에 I love you란 표현 없어요. 근데 I love you 영어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죠. 표기는 이런 식으로 그 글자 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겁니다. 표기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도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과 글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말과 글의 차이가? 네. 문자를 이렇게 그럼 말과 글이 있다. 그럼 글이 나타내는 문자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는 아니네요. 두 가지.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모양을 본떠서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시다.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드는 방법. 기억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이죠. 한글. 기억은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이란 기억 안에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다. 니은 의미 없어요. 디귿만 가지고 의미 만들어낼 수 없죠. 한글. 알파벳입니다. A, B, C, D 각자 하나 가지고만 의미가 있나요? E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의미가 있나요? 얘들은 그냥 E라는 소리를 나타낼 뿐입니다. 소리. 이것도 그, 느, 드, 르, 무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히라가나, 가나 문자 이것도 아라는 글자 하나 썼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이라는 글자 하나 썼을 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라는 소리 하나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이라는 소리 하나를 나타내는 것 뿐이죠. 소리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한다.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글, 알파벳, 가나 문자를 대개 이제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표음 문자 중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이지 않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기호입니다. 이거는 실제 모양을 본떠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를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드는 겁니다. 의미를, 실제 모양을,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본떠 가지고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드는 이 방법은 한자에 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학습 과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을 거예요. 이거 무슨 글자죠? 불화자입니다. 나중에 불화자가 돼요. 바뀌어가지고. 이거 무슨 글자죠? 세조자입니다. 세조자예요. 나중에 바뀌어서 세조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실제 모양, 새 모양이죠? 불 모양이죠? 불 모양에서 나온 겁니다. 달월, 달월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인, 이런 것도 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불화, 나무, 물숫자, 이렇게 생겼었죠? 물숫자. 나무목,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 목자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밑에 보면은, 밑에 이건 이집트 문자입니다. 이집트 문자. 여기 한번 보시면, 다른 거 잘 이해가 안 갈 건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사자 모양입니다. 사자 모양. 사자 모양. 이거, 이집트 문자 초기였을 때는, 이 사자 모양 하나 가지고 사자를 나타냈었어요. 이 사자 모양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서 이게 알파벳이 되거든요. 이제 사자의 라이언을 따가지고 이건 애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표의 문자였다. 지금은 이건 아니다. 한자는 일단은 모양을 나타내는 기호다. 모양,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될까요? 한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랑 이 의미를 본땄다는 거랑 한자가 의미를 나타내는 거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했죠? 소리를 나타낸다 했죠. 밤이라는 소리를 가진 밤이라는 한글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먹는 것과 시간을요. 표현됩니까? 밤, 먹는 밤, 이렇게 생긴 밤 표현되죠? 시간, 이거 표현됩니까? 표현됩니다. 시간 표현됩니다. 밤. 한자는 뭘 나타내죠? 의미를 나타내죠. 한 글자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늘천 가지고 하늘을 나타낼 수 있나요? 하늘 땅을 나타내는 천지를 나타낼 수 있죠. 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흘러가는 길, 하천 있죠. 하천에서 천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못 써요. 뭘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강하 내천, 이렇게 써요. 내천. 천자를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천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얘는 하늘만 나타내거든요. 하늘만 나타내요. 하늘만. 내를 이제 물이 흘러가는 길이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래서 표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글자의 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소리가 글자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뇌에서 바로 반응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요. 재미가 없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외우기 어렵다는 거, 외워야 된다는 거고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한자가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세계화 사회에 도래하고 있죠. 언어 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학문 용어에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거고, 예. 한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가제로 이제 몇 개를 드릴게요. 가제로 수식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 단어를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에서 세 개만 찾아보세요. 세 개만 찾아 모양, 뜻, 소리를 다 적어줍니다. 다 적어서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 이제 하는 거라서 뭐 버벅대고 이런 부분이 많았을 텐데 조금 이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